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에 남자들이 그렇게 약하다죠. 아니, 사실 앞에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 전제 조건 아래 제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물에 약할 것이다 라는 그 공식, 제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여자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그런 공식을 대입한 건지. 그리고 만일 눈물 좀 흘려서 뭔가를 얻어낸다면 저는 한강물만큼 눈물 쥐어짤 자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절대로 만만한 여자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스타일 알면서 왜 저들은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요즘 착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처럼 막 쏘아붙이고 다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순하게 굴긴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못돼 처먹은 여자입니다. 저만 알고 저만 편안하면 최고인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남에게 빌빌대는 소리를 안 할 뿐더러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손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좀 거칠게 글을 쓸 수도 있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저는 정말 평온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고 그러니 서로 상호 간에 피해 끼칠 일도 하지 말자 뭐 그런 주의자거든요. 각설하고 저는 한 남자와 교제 중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끔 티격태격하면서 3년 정도를 만나고 있었죠. 결혼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남자가 그때에도 내 곁에 있다면 물론 결혼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었고요. 3년 정도 만났기에 저는 가끔씩 그의 식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는 되었었습니다. 연락하는 횟수 아주 가끔이었습니다. 친하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었고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고 동생이었으니까 딱 그 정도의 사이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우물쭈물하며 굉장히 어색한 공기 안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고 웬일이시냐? 무슨 일로 오셨느냐? 일이 이른 시간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제 앞에서 말이죠. 막 울기만 했어요. 진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데? 나는 단지 그분의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닌데? 벼랑간 찾아와서는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을 흘리시니 당황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한참 눈물을 흘리시고 세상 끝난 듯 한숨을 쉬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찌개 그러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은 자랑할 만한 사업체 아닙니다. 아주 영세한 곳이었어요. 잘난 척은 엄청 했었지만 그냥 저냥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남에게 신뢰되는 소리 안 할 정도의 경제력만 탑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직원 수도 저 외에 달랑 한 명이거든요. 그 직원도 바로 제 사촌 동생이고요. 제가 왜 제 사업체 얘기를 하냐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뭐 사업장은 여자 둘이 쓰니까 나름 잘 꾸며 놓았으니 그리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체일 뿐이었거든요. 제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 나가는 여자친구로 오해를 하셔도 너무하신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랐지? 약속 안 잡고 와서 미안해. 직원도 금방 올 텐데 얼른 얘기할 것만 하고 가도록 할게. 아들이 예전에 명함을 하나 주길래 그래서 그거 보고 찾아왔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 스스로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 건네는 순간 또 울까 봐서 말이죠. 훌쩍훌쩍 다시 하더니 마침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는데
앞에서 들어도 빡 돌고 뒤로 돌아서 들어도 빡 돌고 누워 들어도 빡 도는, 한마디로 빡대가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저 정말 원래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흥분이 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아니,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만일 며느리라고 해도 저런 부탁 쉽게 하는 게 아닌데, 그저 저는 그분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인데 저런 부탁을 아침에, 그것도 약속도 잡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눈물 한 바가지 쏟아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뇨.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우리 아들은 몰라. 만일 내가 우리 여자친구 찾아온 거 알면 난리 칠 텐데. 그래서 몰래 왔어. 그러니 우리 여자친구도 우리 아들한테는 꼭 좀 비밀로 해줘. 염치 없지만 그래도 부탁할 사람이 우리 여자친구밖에 없어서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있잖아.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사무실 우리 여자친구 것이라며? 우리 아들이 자랑하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냥 흘러가듯이 말을 했는데 내가 주워 들은 거지. 아휴,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들어줘. 내가 사정이 정말 급해서 그렇거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분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제 사업장은 제 명의가 맞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솔직히 제가 빌고 또 빌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 사무실입니다. 나중에 제 사업이 망해도 임대료라도 받고 살려고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 수익의 어느 정도를 부모님께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하지 않아서 아예 몰랐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 말이죠. 그런데 집안이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더군요. 가끔 남자친구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어리니까 아직은 생각이 없으니까 하고 치부해버리곤 했었는데 그 동생이 문제를 제대로 일으켰더라고요. 친구하고 돈과 좀 엮였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데 이거 만일 알면 남자친구가 동생을 어찌할 것 같다고. 그동안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킨 건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담보로 좀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만일 이거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당연하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줌마겠네요. 돈을 빌려주는 거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관련된 거였어요. 저는 지금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3층이고 1층이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 소유인데 외동딸인 제 소유나 다름없는 곳이긴 하죠. 부모님은 그 빌라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신데 그 빌라 1층에 좀 싸게 들어갈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자기네 집을 어차피 빼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돈에 여유가 있으면 동생을 때려잡아서라도 둘이서 식당을 할 생각이라며 제게 총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데 사정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있어도 전셋값이 장난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우리 집 식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정 좀 봐줘. 지금 내놓은 전셋값의 3분의 1로 어떻게 안 될까? 만일 사정 더 봐줘서 1년 정도 돈 안 받고 살게 해주면 더 좋고, 식당이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결혼 자금 모으고 있는 우리 아들 돈을 쓸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서 싼 값에 딱 1년만 살게끔 말 좀 해주면 안 돼?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를 찾아온 거야. 부탁 좀 할게. 어차피 우리 식구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식당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 갚을 거 아니야.
거절을 했다면 제가 너무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식구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여자친구밖에 안 되는 제게 의논을 하고 부탁을 하다니요. 사무실을 담보 잡아 돈을 빌려달라 하고, 게다가 자기네 살 집까지 마련을 해달라고 하고,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는 건지 담보를 잡겠다는 건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결국에 식당이라도 하겠다 함은 자기네 먹고 살 것까지 해결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렴치한 인성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하물며 매일 마주치는 남동생인데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몰랐다고? 이건 그냥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제게 동정을 받고 싶어서, 마치 남자친구의 어머니 상황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가여이 여겨서 나를 도와야 한다 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식구 프레임을 하는 거죠?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미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들었겠죠.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둘째치고 암튼 남자친구는 심파극 주인공이라도 된 듯 제게 빌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게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랑 당연히 했죠. 그러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했겠죠. 그런데 순간 남자친구가 역겨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이런 염치 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집안과 나중에 엮이게 되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염치 없는 건, 그리고 궁지에 몰린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작은 엉망이지만 자기를 믿고 함께 인생을 설계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프로포즈라뇨.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제가 속물이어서 너무 이익만 따지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하자.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어머니가 분명 잘못하신 거 맞아. 실수를 하신 거지. 그런데 자기야,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의 위대함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만 하시면서 사신 분이야. 아, 정말 동생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결국 그놈이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번이만 해결되면 절대로 동생도 허세 부리는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만일 또 그러면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내가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게.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할게.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어? 자기야. 우리 그냥 자기야. 결혼하자. 저의 멘탈은 남자친구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돈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했는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증거를 보여달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빈대들 일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세상 편하게 살아온 엄마들이 존재하긴 합니까? 나의 엄마, 남자친구의 엄마,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 된 존재 아닌가요? 어디서 쌍팔년도 쪽 얘기를 꺼내서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남자친구의 지금 이런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프로포즈라. 자기를 믿어달라. 내게 충성을 다하겠다. 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사랑은 하지만 극도로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저런 위험을 끌어안아야 할까요? 시한폭탄을 하나도 아닌 총 3개를 끌어안는 격이잖아요.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야,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지금 제정신 아닌 거야.
누가 그런 걸 부탁을 하고 지금 네 상황이 그런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왜? 나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을 하자고? 내가 뭘 믿고 결혼을 하냐, 이 또라이야? 아, 지금 이런 상황 봤다고 해서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야? 너 이런 거 보는 사람이었냐? 이런 속물이었어? 야, 내가 너를 잘못 본 거냐? 난 적어도 네가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는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런데 완전 너도 똑같은 여자였네. 와, 정말 내가 속았다. 내가 너한테 완전 속았어. 돈만 밝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니야? 그리고 아줌마, 즉 니네 엄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냐? 결혼해서도 하지 못할 부탁을 여자친구한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찌 생각을 해야 하냐? 너는 모르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보통 상식의 사람들이 이런 부탁하지 않아. 못 사는 것들이 염치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역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였어. 네 수준 그리고 니네 엄마 수준. 니네 집안 수준 알만하다. 그러니 그 꼬라지로 사는 것이고 동생이 사고를 치는 거야.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가려는 저를 남자친구가 계속 붙잡길래 주먹으로 가슴팍을 쳐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죠. 순간 저도 깜짝 놀랐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듯 싶어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소해. 내가 너 쳤으니까. 진단서 끊고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그럼 내가 깽값 정도 물어줄게. 한 돈백 정도 되려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니네 집도 니네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알아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고 네 삶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테니까 고소해. 깽값 정도 물어줄게. 그거라도 받아서 일 해결해야지. 그리고 나오는 눈물을 참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아팠죠, 당연히요. 이런 결과라는 게 너무 속이 상했고 민낯에 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부탁을 한 거였다면 사람을 잘못 골랐던 거였죠. 이별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하도 질척거려서 바로 쿨하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았는데도 저를 놓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본가로 집을 옮겼고 그 빌라 결국 부모님이 팔아버려야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혹시나 저를 찾아와서 남자친구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무서워서 혼자는 못 들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좀 걸려서 힘들긴 하지만 당분간은 본가에서 지내면서 남자 보는 눈 좀 키우는 방법 좀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참, 멘탈 탈탈 털리는 그런 염치 없는 아줌마도 만나보고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었던 남자친구의 뻘짓도 느껴보고 제 인생에서 제대로 액땜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